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시간 빼갖고 갔다 왔는데 네. 차라리 이 영상에다 내가 댓글로 그냥 쓸까 생각하다가 아는 사람들 좀 보고 이 개판이라고 유튜브 이거 내려야 된다고 내가 댓글로 쓰려 그러다가 내가 지금 안 쓰고 이게 전화를 하는 건데. 최대 1년 보증 자체 워런티, 수리 걱정 없는 차나도 점검센터, 출고 전 꼼꼼한 검수, 리프트 필수 점검, 다양한 정보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중고차는 차나도. 네, 감사합니다. 차나도입니다. 네, 아니 오늘 내가 거기 가서 차를 보고 온 사람인데요. 네, 고객님. 좀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내가 지금 전화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 때문에 그러실까요? 그 차나도님 계셔요 옆에? 좀 바꿔주시겠어요? 나 대표하고 좀 얘기 좀 하게요. 지금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세요. 제가 나와 있어요. 딜러분하고 같이 가서 차를 봤어요. 두 개를 봤는데 하나는 그건 아닌 것 같고 괜찮은 차가 있어갖고 그걸 이제 주로 봤는데 딜러분이 이제 엔진을 열고 랜턴 갖고 이렇게 보더라고요. 엔진을 보면서 배터리, 브레이크 오일, 미션 오일, 팬벨트 이거를 교환을 해야 된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딜러가. 그래서 제가 옆에 있으니까 제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배터리하고 팬벨트 보니까 하얗게 뭐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눈으로는 이제 두 개만 봤거든요. 문자가 있어서 이거 교환해주냐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마음이 있었으니까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이거 리프트 띄워서 다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쪽에서 해주냐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만 딜러가 이거는 경정비 때문에 구매자가 이건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일단 거기서 내가 알았다 하고 이제 시운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딜러가 운전하고 저는 이제 뒷좌석에 있었거든요. 도로에 나가도 앞에서 드르륵 소리가 나요. 그래서 내가 딜러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딜러가 하는 말이 팬벨트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뒷좌석까지 소리가 날 정도면 이거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차주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본다 그러더라고요. 교체를 해줄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이제 저는 얘기를 하고 알았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집이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로 이제 올라왔거든요. 근데 올라와서 이제 저한테 톡이 왔어요. 차주가 10만 원만 지원해 줄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업체 카센터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나머지 3개에 대해서 한번 견적 좀 뽑아달라고 카톡으로 얘기했거든요. 얘기하고 딱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딜러가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자면 차가 팔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차가 팔릴 수도 있어요, 고객님.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 딜러한테. 이게 말이 되냐고. 내가 5시간 동안 딜러하고 같이 있으면서 보러 온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 상세에서 연락 온 사람 그런 것도 하나도 없었는데 차주가 싫으니까 그래 팔았다고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딜러가 하는 말이 그럴 수도 있겠다고. 그리고 내 전화를 끌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오후에 시간을 빼갖고 일부러 거기까지 가갖고 한 건데 좀 기가 막히고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 어이도 없고. 사자들 유튜브 보고 간 건데. 그래서 저희가 꼼꼼히 이렇게 봐드리고 경정비 필요한 거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이렇게 저희 담당 직원이 꼼꼼히 보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교환을 해야 된다? 아니면 이런 것들은 좀 타시다가 경정비 하셔야 된다. 왜냐면 이게 중고차다 보니까 신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차는 엔진 미션도 크게 보면 소모품이지만 제일 중요한 게 엔진 미션이고 나머지 뭐 타이어라든지 브레이크 패드는 소모품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차 가격에 그게 다 반영돼서 보통 그렇게 올리거든요. 저도 이해해요. 딜러가 그렇게 얘기하다가 똑같이 얘기해 딜러라. 그래서 미안하다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시간 빼갖고 갔다 왔는데 사이트 가서 보니까 진짜 내렸더라고요 그걸. 그럼 팔린 거예요, 고객님. 그러니까 더 어이가 없는 거죠. 제가 근데 딜러랑 차라는 게 이게 계약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제3자 그냥 아무나 다 광고가 나갔거든요. 물론 고객님이 오늘 하루 종일 시간 내주셔가지고 이렇게 보시고 했는데 이제 조금 더 일단 생각해 보신다고 일단은 돌아가셨잖아요. 이게 차라는 게 저희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해해요. 근데 5시간 동안 내가 딜러랑 같이 있으면서 가는 상태에서 고객분이 한 명도 안 왔거든요. 저 혼자가 보러 간 거 5시간 동안요. 제가 옆에서 상사랑 통화했으면 제가 들었으면 그나마 뭐 이해를 하겠지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작정 꼬치꼬치 캥물고 막 그러니까 딜러도 그런 부분에서 인정을 하니까요. 그래서 내가 참 어이가 없고 차나들 믿고 갔는데 시간을 내서 5시간 동안 거의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돼버리니까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기분 나빠서 장난친 것 같기도 하고. 저희 진짜 장난치는 건 아니고요. 이게 계약금이 먼저 들어오면은 이제 광고가 내려가고 그런 시스템이어서 저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입장을 바꾸는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 내갖고 가서 봤는데 보러 상황이 있거나 다른 상사랑 통화한 그렇게 있었으면 제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갑자기 잃어버리니까 이게 중고차가 오는 도중에도 진짜 판매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기분 나쁘잖아 이게. 사람을 믿고 갔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내가 시간을 내가
해갖고 오후 내내 거기 있었는데 차라리 이 영상에다 내가 댓글로 그냥 쓸까 생각하다가 아는 사람들 좀 보고 이 개판이라고 유튜브 이거 내려야 된다고 내가 댓글로 쓰려고 그러다가 내가 지금 안 쓰고 지금 전화를 하는 건데 죄송합니다 고객님. 근데 차는 팔리는 맞아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차주가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하더라도 그 문제 있는 걸 고쳐야 되거든요. 보통은 감안하고 구매하시는 고객님들도 계셔가지고 중고차는 원래 고치면서 타는 게 맞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는 그냥 제가 고쳐서 탈게요 하면서 그냥 사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소리가 나는데 그게 말이 돼요? 개인마다 추구하는 그게 달라서 아마도 그러신 분이 사가지 않았나라고 싶어요. 업체 측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차주가 자기가 고쳐서 돈을 더 올려서 나중에 팔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럴 수도 있죠. 다른 딜러가 가져가서 고쳐서 다시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솔직히. 다른 딜러한테 판매는 하는 경우는 없고요. 중고차 상품용은 거의 대부분 일반인들이 구매하신다라고 봐주시면 되시거든요. 여기 수원에서 오늘 와서 보셨겠지만 단지가 엄청 크잖아요. 여기 동시간대에 보시는 고객님들이 단지 안에도 몇십 명씩은 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고객님 오늘 모신 차량은 판매가 됐네요. 고객님 돌아가시는 동안 차를 보고 판매가 된 것 같아요. 매물이 내려갔으면 판매가 완료된 거거든요. 진짜 팔렸던지 아니면 차주가 다시 고쳐갖고 그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소리가 날 정도면 차주한테 통화를 했고 그 딜러가 10만 원을 준다고 그런 말까지 했으니까 그러면 불구하고 그때까지 아무 말 없다가 수원역에 내려서 지하 타고 오는데 카톡으로도 하다가 그 후에 딜러가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팔렸다고. 장난치자는 건가 지금. 저희가 뭐 그런 거는 전혀 안 하고요. 그냥 좋게 생각하셔가지고 고객님 차가 연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제일 나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맨 처음에 근데 갑자기 확 올라오는 거예요. 5시부터 뭐하러 거기 가서 그렇게 딜러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왜 그렇게 그렇죠. 했는지 미리 딜러한테 팔렸다고 얘기하던가 갑자기 나가버리니까 구매하고 싶어도 구매할 마음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안 그러겠습니까? 그게 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보니까 몇 개가 더 있던데 그래서 이제 연락 드린 거예요. 사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고 그래서 대표님한테 내가 직접 얘기를 하려고 대표님이 얘기하면 대표님이 그쪽에도 연락해갖고 장난치냐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희 대표님한테 얘기를 해도 이게 돈 먼저 넣는 사람이 일단 계약금을 줘서 이게 저희가 산다고 이제 말로만 기다려달라고 해도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그렇게 됐으면 미리 연락을 주던가 내가 5시 오다가 처박혀 있었는데 그때까지 아무 말 없다가 집에 이제 오고 있는데 그래버리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죠. 이건 기분이죠. 사람 상식이고 매너 아니겠습니까? 저도 유튜브를 보고 거기를 믿고 갔는데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을 내서 갔는데 진짜 중간에 팔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근데 거기가 우리 5시간 동안 차 모시고 일단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는 시간 텀이 또 2-3시간 정도 있잖아요. 그 시간에 와서 충분히 또 다른 사람이 또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것만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전화 드리는 이유는 좀 기가 막히고 어이도 없고 그래갖고 믿고 갔는데 시간 투자해서 갔는데 갑자기 잃어버리니까 죄송합니다. 두 번 다시 뭐 차라는 그 업체를 가겠습니까 제가? 뭐 하는 거고 이렇게 유명한 업체에서 말로만 유명하고 뭐 잘해주겠다 끝까지 책임지겠다 그러는데 이게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싶어갖고 죄송합니다 고객님. 대표한테 얘기해서 정확히 어떻게 된 건지 저한테 좀 연락 좀 주세요. 저도 알겠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어떻게 된 상황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확인하고 내일 연락 한번 넣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고 저희 유튜브에 댓글 같은 거 쓴다고 하던데 혹시 뭐 저희 직원이 실수한 게 있을까요? 실수는 안 했는데 정확하게 알려줬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좀 생겨갖고 제가 어저께 거기 오후 12시에 여기서 부천에 출발해서 1시간 걸려서 수원에 도착했어요. 1시에 만나갖고 5시까지 거기다가 제가 이제 올라왔는데 그때까지 아무런 말이 없었어요. 딜러가 참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랜턴으로 비치면서 엔진에 4가지를 교환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죠. 그러면 그거를 교체를 해주는데 내가 돈을 내고 내가 고쳐야 되냐 가격을 했을 때 제가 고쳐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왜 고치냐 이거 그쪽에서 다 상품화해서 다 올려놓은 건데 내가 왜 돈을 들이냐 차값이 470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생각해보니까 470에 부대비용 120 들어가고 경정비까지 들어가면 차값의 50%를 내가 내야 되는데 저보고 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차값의 50%요? 차값이 470이니까 부대비용 한 110, 120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경정비 비용 50만 원 하면 170만 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70만 원이면 한 30%, 40% 왔다 갔다 되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고 예 알았다 하고 이제 딜러랑 시운전을 할 거 아니에요. 딜러가 운전하고 저는 뒷좌석에 앉아 있었거든요. 드륵드륵 소리 나는 거예요 앞에서. 그래서 내가 딜러한테 물어봤죠.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만 딜러가 하는 말이 헬멧 갈아야 된다고 정확하게 진단을 해줬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랬죠 딜러한테 그럼 이거 차주한테 얘기 좀 해라. 이건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 마무리 짓고 저는 서울로 올라와야 되니까 수원역 내려줬거든요. 그래서 서울역 내려서 이제 지하철 타고 오는데 카톡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 차주가 저한테 10만 원을 주겠다. 그걸로 고쳐라 이거죠. 그래서 내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10만 원 갖고 어떤 걸 교체를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브레이크 오일만 교체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나머지 3개는 협력업체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이제 견적지 좀 뽑아달라고 어느 정도 들어갈지
저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만 딱 얘기한 게 시간탕은 4시 50분이었어요. 근데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네. 딜러가 오더만 차 나갔다 그러는 거예요. 고객님 어제 오셔가지고 한 5시간 정도 차를 보셨잖아요. 2대 정도 이제 저희가 비교해드리고 또 이제 좀 마음에 드신 거 꼼꼼하게 저희 직원이 예. 봐줬다고 하던데 예, 맞아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불평 없어요. 저희 저도 직원이 이제 크루즈를 좀 많이 판매해봤고 여러 크루즈를 판매해봤을 때 지금 보신 차가 아주 상태가 괜찮은 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선택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객님께서 기다려보라고 고민을 좀 해보고 연락을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당연한 거죠. 그거 누구나 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시고 저희 직원도 이제 확인할 거 확인하는 중에 판매가 된 건데 고객님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 직원도 한 5시간 정도 고생을 했고 그 차량을 판매를 하고 싶지 고객님한테 판매를 안 하고 싶진 않을 거잖아요. 근데 그 사이 이제 이미 판매가 됐고 누가 봐도 좋은 차량은 좋기 때문에 금방 나가요. 근데 저희가 그 선택을 강요를 할 수는 없잖아요, 고객님한테. 제가 거기서 말씀드릴게요. 내가 가면서 그 딜러한테 계좌번호를 달라 그랬어요. 계좌번호 달랐다는 건 뭡니까? 제가 어느 정도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고 내가 계좌를 싸준다는 거 아닙니까? 키 받았고 내려오면서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이거 보고 마음에 들면 계좌번호 달라. 가격금이 계좌에서 되냐? 그러니까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딜러가. 그래 알았다면 계좌번호 달라. 그래서 내가 다 받았거든요. 근데 고민해보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고민을 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걸고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 차를 이제 잡아줄 수 있는데 고객님이 이제 계약금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는 고민을 해보는 시간 동안 또 누군가가 산다고 하면 고객님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첫 번째로는. 무슨 말이냐는데 제가 네. 기분 나쁜 건 뭐냐면 그 딜러랑 5시간 동안 있으면서 어떤 네. 손님 한 명도 안 왔고 어떤 딜러랑 통화를 한 명도 안 했어요. 제가 옆에 있을 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서울에 도착하는 게 5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도 이상해갖고 내가 홈페이지에 들어갔어요. 홈페이지에 있더라고요. 있다가 한 10분 후에 다시 보니까 그새 또 내린 거예요. 이제 그걸. 그 사이에 판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 팀장이랑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도 시간을 빼서 거의 간 거잖아요. 5시간 동안 쉬면서 아무런 그런 것도 없었는데 서울 이제 와갖고 이게 되니까 갑자기 열이 받는 거예요. 저희가 장난을 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선택을 빨리 해주십사 말씀드렸던 건데 솔직히 말해 계약금 들고 왔어요. 배터리, 브레이크 오일, 네. 쿠션 오일, 핸벨트 그걸 딜러가 정확하게 집어주더라고요. 고객님께서 이러셨더라고요. 뭐 영상 보면 다 해준다더니 뭐 이시안 대표가 거짓말하는 방송을 하네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더라고요. 제가 억울해서 글을 하나 쓰려고 그러다가 근데 고객님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엔진 오일은 저희가 교환을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다 서비스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미션 오일, 브레이크 오일, 브레이크 패드라든지 이런 거는 다 소모품인데 그거는 경정비지 어디가 고장나서 고치고 팔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딜러. 네.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네, 당연한 건데 네. 배터리도 하나도 없었고 팬밀트도 주행 중에 그런 소리가 나길래 딜러도 손이 나니까 저한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게 말씀드리면 소리가 나는데 뭐 예를 들어 문제가 있는데 무조건 좋습니다가 아니라 고객님 이거는 이 문제가 있으니까 꼭 교환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고 그게 고객님이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차량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차라리 소리 안 나는 다른 차를 봐야 되는 거지 그걸 저희가 하나하나 고쳐서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딜러가 젊은 사람이 착하니까 차주한테 연락했나봐요. 내가 연락하라니까 10만 원을 주겠다. 그걸로 네. 고치라. 그러니까 저희도 최대한 고객님이 이제 원하시는 게 있으니까 차주랑도 조율을 해보고 소리가 좀 심하니까 요거는 좀 지원을 해달라든지 수리를 해달라든지 하는데 사실 이제 차량 가격이 470이었잖아요. 그 정도 가격대의 차를 정말 많이 완벽하게 고쳐놓고 판다든지 이럴 수는 없거든요, 사실. 그리고 또 이제 저는 황당한 게 고객님께서 뭐 이거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부터 해서 뭐 세차, 탁송비까지 다 아, 그거는 네네. 차후 문제잖아요. 제가 네. 거기서 다 가격을 안 한 거는 그 4가지 문제가 딜러 정확하게 찝어줬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을 안 드리고 팔 수도 있는데 이렇게 분쟁이 생기고 이런 게 싫어서 이런 거는 정확하게 고지를 하고 고객님 요거는 경정비를 조금 하고 타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저희가 그냥 차 좋습니다 팔게 되면 사실 팔기에는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면요 대표님 말씀은 맞아요. 네. 소비자 입장 생각해보죠. 차값이 470인데 제가 딜러한테 말하고 한 20만 원만 할인해달라니까 자기가 10만 원에 20만 원 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450이잖아요. 경정비비 그 딜러가 말하기를 제휴업체 가면 한 50에서 60 나온다니까 50 잡고 부대 비용 한 120, 110 들어간다면 취등록세, 매도비 예, 그럼요. 그러면 거의 610, 20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차값이 450에 대한 30% 네. 제가 부담을 더 해야 되는데 고객님이 타시차니까요. 저희가 탈 차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제가 할 말이 없죠. 어떤 물건 살 때 참 기분 좋게 받아야지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중고차다 보니까 저희가 그러면은 450만 원짜리 차를 판매하는데 어디까지 어떻게 이제 고쳐놓고 그럼- 팔 수 있겠어요. 저희가 이제 벨트 쪽에 문제가 있으니까 10만 원 지원해드리기로 했고 사실 저희가 차값을 깎아드리거나 하진 않는데 고객님이 이제 원체 말씀하시기에 이제 좀 많이 어렵다 하셔가지고 20만 원을 할인해서 470만 원짜리 450만 원까지 맞춰드린 거예요. 그럼 그
20만 원이 고객님한테 팔아서 많이 남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정말 안 남거든요, 고객님. 근데 거기에다가 그런 것까지 요구하시고 뭐 해달라고 하면 대표님은 차 그쪽이고 저는 일반 소비자 아닙니까?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차를 가져가기 전에 그쪽에서 펜벨트만 해줬어도 네. 나머지는 내가 딜러한테 그랬어요. 변적 좀 뽑아달라고 그렇게까지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살 의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살 의향이 있으시다고 해도 펜벨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지원을 10만 원 이제 차주가 해준다고 해서 이건 좀 보태시면 될 것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게 차가 그래도 저희 딜러가 판단하기에 굉장히 괜찮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도 판매했을 때 크게 하자라든지 이런 게 안 터질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고객님께 이제 추천을 드린 거고, 고객님이 이제 좀 고민을 해보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강요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협력업체에다가도 내가 견적지 뽑아달라고 얘기를 할 정도면 어느 정도 저도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단지 바로 그 자리에서만 결정을 못한 것 뿐이지.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도 좀 아쉬운 거는 저희가 이제 저희 차가 아니었다 보니까 저희 직원이랑 그 차를 먼저 봤잖아요. 그러면은 저희한테 이제 혹시 어떻게 되냐, 판매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해 줬으면 저희가 고객님한테 이거 판매가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저희가 먼저 좀 결정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은데 차주분이 저희한테 따로 연락을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너무 아쉬운 거죠. 그렇게 고생하고 그래도 한 대라도 판매하면 좋은 거지. 그리고 뭐 고객님 한테 뭐 이거를 판매 안 하고 싶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도 거기 찾아갈 때 다른 그 유명한 유튜버들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내가 아는 사람이 차나두가 괜찮으니까 차나두로 가라 그래서 내가 네. 영상도 좀 봤어요. 보니까 말이 많고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정확하게 하시더라고요. 딜러도.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불만 없어요. 차나두라는 그 업체랑 그 딜러한테는 전혀 불만은 없어요. 근데 단지 제 입장에서는 시간 내서 갔는데 그렇게 차주가 얘기하고 지금 당장 딜러가 그렇게 교체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확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네. 뭐하러 거기까지 갔나. 저희는 이제 고객님한테 겁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고지를 안 하면 나중에 왜 그런 얘기 안 해줬어가 되다 보니까 소모품 이런 거 얘기 안 해주는 것도 많거든요. 그럼 고객님 입장에서는 별 문제 없다고 하니까 괜찮겠다라고 해서 구매하신 다음에 저희가 추후에 얘기하면 사실 더 편하죠. 저희는 차량을 판매 안 했어서. 저희 직원들 이제 교육을 시키는 게 이거 고객들이 모르고 사서 간 다음에 아무리 소모품이라도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정말 세세하게 하나하나 고지를 하자 우리. 그리고 이제 고객님들이 교환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같은 뭐 400만 원대 차 안에서도 조금이라도 덜 교환해야 되는 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비용이 이제 아껴지는 거니까 다른 차를 본다든지 선택지를 드리고 하면 되니까 좀 철저하게 우리가 얘기를 하자 해서 그런 걸 다 드리는 거고. 저도 영상 봐서 다 알고 네.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찾아간 거고 딜러하고 사나는 업체는 저는 일도 불평 없어요. 너무 잘해주시니까요. 확실하게 네.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그런 게 없었는데 서울에 오니까 딜러가 그런 말을 하니까 이게 뭔가 싶어갖고 안 그러겠습니까? 솔직히 입장 바꾸는 생각해 보시면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아까 저희도 판매를 하고 싶지 그게 팔렸다 하면서 판매를 안 하고 싶겠어요. 1시간 뭐 30분 고생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이제 저희 직원이 이제 좀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다. 근데 사실 차가 안 팔릴 때는 몇 달씩도 안 팔리는 게 차고 팔릴 때는 또 방금 보고 있는데도 다른 사람이 또 계약을 하고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거는 어느 정도 제가 이해를 하죠. 제가 그 정도까지 말을 했으면 저도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굳힌 거 아니에요. 진행을 한 이제 어느 정도 하려고 이제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런 딜러가 저한테 연락이 오니까 기분이 좀 그렇다 이거죠. 하나두는 업체랑 딜러한테 아무런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그 딜러분한테 보너스 좀 주세요. 진짜 너무 잘해주실게요. 근데 막 유튜브에 댓글을 한다고 하시고 하셔가지고 어저께는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뭐하러 거기 갔었나 이런 생각이 네. 들잖아요. 맞잖아요. 그냥 제가 그렇게 상황이 되다 보니 제가 좀 그런 거죠 이제. 마음을 좀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지난인데 뭐 대표님한테 지금 연락 안 올 줄 알고 있었어요. 전화 주신 것도 고맙고 딜러한테 얘기해서 애썼다 긁고 보너스 좀 주시고 차 하나 괜찮은 거 있으면 바로 가격 좀 들고 가서 가격 하겠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